한국에는 없던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광주광역시가 임금은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투자 협약식을 열었고요. 광주형 일자리 많이 얘기가 나눠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직접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말에 협상이 결렬돼서 좀 비판 안 되겠다, 또 비관적이었는데 결국 예, 합의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국민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이 광주형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근데 대강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려서 알겠는데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광주형 일자리는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네. 임금은 낮추고 일자리는 늘리는 것이다. 이게 광주형 일자리인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임금을 이제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공장들의 현재 평균 이 연봉을 보면 한 1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광주형 일자리에서는 한 3,500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네. 대신에 이제 광주시가 각종 복지 혜택을 들여서 삶의 질은 적정한 수준으로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혜택이 있냐? 노동자들에게는 일단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이 되고요. 그렇죠. 기업에게는 이제 임금이 낮춰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올라가고 수익이 이제 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광주에는 어떤 혜택이 있냐? 광주에는 한 12,000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사정이 상생하는 세계 최초의 사회 대통합형 일자리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게 12월 6일이었나요? 그때 예. 협약 체결 예정이었다가 무산이 됐잖아요. 그때는 예. 왜 체결이 안 됐고 이번에는 또 어떻게 체결됐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예.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원래 현대자동차하고 노동계하고는 이해관계가 아주 크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정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5일 날 사실상 잠정적으로 타협이 됐는데 하나 이제 무산이 된 것은 노사 상생협의회라고 노사 예. 대표들이 이제 만드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결정 사항을 언제까지 유효하도록 할 것이냐 이 기간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기간요. 예. 현대차는 누적 생산 도수가 35만 대 이럴 때까지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노동계는 그렇게 되면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임금 단체 협상을 제약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아하. 반대를 했어요. 예. 실제는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봤고요. 다만 무엇이 문제였냐면 신뢰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저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장이 직접 협상 단장을 맡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노동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연대 일자리 특보도 임명을 했고 또 노동협력관도 신설하면서 노동계와의 신뢰를 이제 쌓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렇죠. 자동차 35만 대 누적 그 조항도 넣고 누적 생산할 때까지는 유효하다 하는 그 조항은 두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차가 요구하는 것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전이라 하더라도 가시적 경영 성과가 창출된다든지 아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걸 하나 추가를 했고 아하. 또 하나는 이 조항이 노동관계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부속 결의서를 채택을 해서 현대차도 이제 수용할 수 있고 지역 노동계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저희가 제시해서 네. 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뭐 경영계나 노동계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그 부속 조항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협약이 그렇습니다. 타결이 된 거네요. 예. 참 신의 한 수라고 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요번에 그 협약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원래 이제 우리 그 강주형 일자리가 뭐냐 하면 이제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는 적정 임금, 네. 두 번째는 적정 노동 시간, 네. 세 번째는 노사 공동 책임, 네 번째는 하청 업체와의 그 온활한 관계. 이 네 가지인데
이제 다른 것보다도 임금 수준을 적정화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44시간 기준으로 3,500만 원으로 평균 초임 연봉을 정했고 네. 임금 인상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올리도록 했고요. 그리고 강주시하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해서 네. 인센티브랄지 각종 제안을 했고 이것을 보고 이제 현대차가 투자를 결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23년 만에 자동차 공장이 처음으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아하. 그동안에는 이제 대한민국에 투자하면 수익이 안 난다 해서 다 애국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런 투자 환경을 보고 투자를 해서 강주에는 이제 한 일자리가 12,000개가 생기는 것이죠. 아마 이제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애국에 투자에 애국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돌아오는 그런 현상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정부나 정치권, 뭐 국민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관심만큼 시장님 어깨도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예. 앞으로 현대차 완성 공장은 저기 어떻게 설립되고 추진이 됩니까? 어찌 보면 이제 사실상 시작이라고 시작이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우선은 이제 신설 법인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법인의 자본금이 2,800억입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가 19% 530억을 투자를 하고 우리 강주가 이제 21% 이제 590억을 투자하면 40%는 메꿔지지 않습니까? 네. 나머지 60% 투자가를 우선 모집하는 게 중요한데 네.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이랄지 그리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 또 지역 기업들 재무적 투자가들이 이제 참여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금년 상반기 중에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면 신설 법인을 만들 거고 네. 신설 법인이 만들어지면 이제 2021년 하반기에 이 1000cc 미만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상반기에 이제 법인 만들어서 공장 착공하는 게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1대 주주가 강주시예요. 21%. 현대차가 그렇습니다. 2대 주주, 독립 법인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게 흑자를 내면 뭐 배당금을 받으면 되는데 적자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죠. 잘해야 그게 되겠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것도 협약 체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내느냐입니다. 그렇죠. 실은 공장에서 생산은 했는데 안 팔린다든지 팔리기는 하는데 적자라든지 이렇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와 저희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은 가격과 품질이거든요. 네. 낮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소형차를 생산하게 되면 그건 적자 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걸 만들어야 거기에 되겠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것도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현대 기아차 노조에서는 상당히 좀 협약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조를 또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고임금을 받고 있고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현재와 같은 고임금 그리고 저효율 구조가 계속되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 이런 일자리도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이런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강주형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반대는 상당 부분 오해 내지는 편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은 강주형 일자리는 현재 일자리를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는데 오히려 현재 있는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또 자동차 산업의 일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고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경쟁력을 높이는 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고용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저는 침체된 제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설득시킨다, 이걸 계속 이걸로? 설득해야죠. 좀 전에 적자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고 저도 바라는데 일각에서는 이 친환경차를 하지 않고 이게 보니까 차종이 내연 기관차고 자동차고 경가솔린 SUV더만요. 이거가 지금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요. 맞습니다. 그 미래의 이제 자동차 산업의 대세는 친환경차가 수소차, 맞습니다. 전기차 아닙니까? 그런데
단기적으로는요. 네. 이런 친환경차가 수요도 많지 않고 수익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적으로는 값싸고 품질 좋은 경 SUV로 시작하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주력 제품을 친환경 이 자율주행차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죠. 네. 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간이 좀 다 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강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 지원이 필수적인데 또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5년 또 지방정부는 4년 임기의 선출직이잖아요. 예. 이게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성공단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지금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권에 의해서 좌우될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다. 하여튼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네. 값싸고 좋은 물건 만들면 사주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노사 상생형 모델이기 때문에 노조하고 현대차하고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나버리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강주에서 이 자동차 산업의 성공 사례를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서 한국 경제를 완전히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우리 강주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용섭 강주광역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모두를 위한 쉽고 맛있는 시사 MBC가 드리는 저녁 시사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평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박지훈